지난 화요일에 치러진 예비선거 뚜껑이 열리자마자 캘리포니아 정계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비선거 결과, 팩트 위주로 지금까지 개표된 현황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각각 50에서 한 60% 선을 지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요. 또 현장 투표 결과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윤곽이 잡히는 듯하지만 어찌 보면 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마법의 숫자 40%입니다. 개표 이제 남아있는 개표들이 이제 한 40%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우편 투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선거구마다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 또 임시 투표용지 때문에 이 변수가 가지게 되는 향후의 시나리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격전지는 크게 세 곳입니다. 먼저 LA 시장 선거입니다. 현직 캐런 베스 시장 그리고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이 결선 진출을 예고한 가운데 만약에 이 구도가 굳어진다면 LA 역사상 21년 만에 현직 시장이 단임 만에 결선 투표로 끌려 내려가는 대이변이 연출된 겁니다. 21년 동안 현직 시장들은 예비 선거 성적표에서 50% 이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선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본선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레이스도 더 뜨겁습니다. 폭스 방송인 출신 공화당 스티브 힐튼과 또 민주당 거물 하비에르 베세라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또 3위 톰 스타이어의 추격도 지금 매섭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레이스가 우편 투표에 가장 큰 변수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우편 투표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11월 본선이 여야 맞대결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집안 싸움이 될지 이런 갈림길이 지금 남아있는 40%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인 영킴 의원이 버티고 있는 연방하원 40지구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데스매치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서 현직 공화당 거물 켄 칼버트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영킴 의원이 결선에 진출할 수 있는 2위를 수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3위인 민주당 후보가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방어를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서 본선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 간의 전면전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그 변수도 이곳 연방하원 그 40지구의 경우도 우편 투표가 결국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각각의 그 격전지에서 가지고 있는 셈법 또 시나리오별 파장 또한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LA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 현황 집중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지금 LA 시청 주변 또 선거관리국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직 시장의 무난한 재선이냐 아니면 대이변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예비 선거가 뚜껑이 열린 이후에 이 레이스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그 윤곽이 좀 빨리 잡히게 된 게 LA 시장 선거의 구도기는 합니다. 개표 상황이 63%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치부터 짚어드립니다. 현재 1위는 35%의 득표율, 약 18만 3천 표를 확보한 현직 캐런 베스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매섭게 쫓고 있는 2위는 29.9%로 약 15만 7천 표를 얻은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 공화당의 스펜서 프렛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불과 5%포인트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보 성향의 니티아 라만시 의원이 22.8%로 3위에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LA 시장의 예비선거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순위가 굳어져서 베스 시장과 스펜서 프렛 후보가 11월 결선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면 LA 정치 역사상 무려 21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시장이 단임 만에 본선 결선 투표로 끌려 내려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카렌 베스 시장의 주거 정책이나 노숙자 문제, 그리고 지난해 초에 발생했었던 팰리세이즈 화재 당시에서의 대처 부실에 대한 민심의 심판바람이 매서웠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레이스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향후의 시나리오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유력한 진보 대 보수의 정면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LA 시장은 어떤 당적을 가지고 그 레이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순위대로 베스와 프렛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3위인 니티아 라만 의원이 확보한 22%, 이 22%의 진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될 절대적인 열쇠가 됩니다. 라만 의원의 지지층이 성향상 공화당의 스펜서 프렛보다는 캐런 베스 시장을 선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현재가 캐런 베스 시장이 35%인데 니티아 라만의 22%가 온전히 결합을 한다면 과반을 넘기는 57%가 되겠죠. 즉 베스 시장이 이 니티아 라만의 22%, 이 표심을 얼마나 잡음 없이 흡수하느냐가 재선의 관건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런 베스 시장이 21년 만에 그동안에는 예비선거에서 다 그냥 50% 과반 얻고 본선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갔었던 상황이 캐런 베스 시장의 경우는 어떤 그 지금까지의 임기 과정 안에서의 어떤 그 정책의 무능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이 35%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게 지금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의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3위인 라만 의원이 얻은 22%, 이 22%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22%가 둘 중에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숫자가 되고 있죠. 사실 베스 시장의 실정에 실망했었던 거대한 경고장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22%의 유권자들이 베스 시장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서 11월 본선 투표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기성 정치권 타파를 외치는 아웃사이더인 스펜서 프렛의 변화와 재건 메시지에 중도층이 대거 동조하기 시작을 한다면 11월 본선에서 판세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집력이 강한 보수층을 등에 업은 프렛이 LA 시청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대이변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30여 %의 우편 투표 또 임시 투표지가 누구의 이름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3위 라만 의원의 막판 뒤집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베스 대 프렛의 5달간의 전면전 대진표가 완성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과연 LA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파격적인 변화를 선택하는 것일지 각 캠프의 물밑 셈법을 더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LA 시장의 예비선거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숫자를 뜯어볼수록 흥미로운 구석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캐런 베스의 견고한 콘크리트 층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선거 때 베스 시장이 얻었던 예비선거에서의 초반 결집력 2022년 6월 예비선거에서 43.1%였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35%라는 숫자가 초라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스펜서 프렛의 30%는 단순한 기행이나 화제성이 아니고 현 캐런 베스 시정에 분노했던 바닥 민심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가 통했다는 분석인 거고요. 캐런 베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매운맛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 캠프에서의 물밑 셈법, 앞으로 5달간 뭘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거를 이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 캐런 베스 시장 캠프의 타임라인은 봉합과 연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3위인 니티아 라만 의원이 가져간 22%의 진보 표심을 본인의 집토끼로 만들지를 못하면 본선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 시장은 당장이라도 라만 의원의 그 공약이었었던 서민 주거 밀도의 확대 아니면 데이터 기반의 보조금 정책
이것을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그 카렌 베스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미흡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공화당 시장에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진보 대통합 프레임으로 빠르게 전환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도전자 스펜서 프레캠프의 계산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는 잃을 게 없는 아웃사이더의 강점을 100% 활용할 거라는 겁니다. 본선 타깃은 라만 의원을 찍었던 22% 중에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실망한 중도파 세입자들과 청년층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에 수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LA 집 앞에 노숙자 텐트가 사라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 날카로운 현실론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성 정치의 무능을 때리면서 프렛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장악력으로 5달 내내 LA를 시끄럽게 흔들 준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결국 돈과 조직력입니다. 베스 시장은 뉴섬 주지사 등의 민주당 거물들의 강력한 자금 조달망,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력을 가동할 것이고, 또 프렛 후보의 경우는 기성 정치를 혐오하는 전국의 보수 후원금, 또 젊은 층의 자발적인 SNS 확산력을 무기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당이나 이념의 벽이 유독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과연 스펜서 프렛이라고 하는 아웃사이더 카드가 거대한 민주당의 벽을 뚫어내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베스 시장이 사력을 다해서 방어해야 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는 단순한 수학의 합산이 아니고 감정의 비즈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프렛의 물밑 계산기는요, 프렛 후보의 전략은 이 3위인 니티아 라만 의원이 가져간 22%의 진보표, 이 22%는 전부 그 이념만을 가지고 있는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또 다 뺏어오겠다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건 정서상 불가능한 거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 이 니티아 라만이 갖고 있던 이 22%의 표심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성격, 그러니까 베스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실망감을 분리해내는 공작을 펼칠 거라는 겁니다. 라만을 찍었던 유권자들 속에는 뼛속까지 진보인 이념형 유권자도 있겠지만, 베스 시장의 노숙자 정책에 돈 들어가고 하지만 변화는 없었고 우리 집 앞에 노숙자 텐트는 그대로냐, 이 분통을 터뜨린 실용주의적인 세입자들 그리고 청년층이 대거 섞여 있고, 이들을 송곳처럼 파고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 내내 라만 의원의 공약이었던 부패 척결 시정개혁 메시지를 가로채면서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지난 2025년 팔리세이드 화재 집 불탈 때 아프리카 가 있었던 시장에게 또 4년을 맡길 것이냐, 이렇게 인물 교체론의 화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략에 먹혀서 라만 지지층에 딱 3분의 1만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흡수하게 된다면 베스 시장의 과반 전선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반면에 카렌 베스 시장의 방어 전략은 철저하게 공포와 연대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스 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정책적인 실패를 일정 부분 자인하는 로키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라만 의원의 그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진보 단체들에게 손을 내밀겠죠.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알고, 하지만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이 LA시청 장악하는 거 볼 거냐, 이른바 보수 역품 프레임을 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 무대를 정책 대결이 아닌 정당 대결로 강제로 전환을 시켜서, 물론 LA시장은 뭐 정당으로 뽑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표심을 억지로라도 한 바구니 안에 담겠다라는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LA시장의 11월 본선은요, 실정에 실망을 해서 투표를 포기하려는 진보 유권자를 베스 시장이 얼마나 묶어두느냐 vs 기성정치의 환멸을 느낀 중도층을 스펜서 프렛이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의 아이콘으로 흡수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 결과, 물론 이게 지금 전부 결과로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던 그 결과로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 좀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도 결코 이게 좀 카렌 베스 LA 시장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LA 시장 선거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전역의 시선을 통째로 빼앗고 있는 레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물밑 셈법 또 향후 시나리오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임기 만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차기 맹주를 뽑는 그야말로 왕좌의 게임입니다. 현재 개표율 60%를 넘어서면서 숨막히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세를 읽기 위해서 스코어부터 한번 입력을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1위는 27.8%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약 138만 표를 얻은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입니다.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2위는 25.4%, 약 126만 표를 확보한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 두 후보의 격차가 불과 2.4%포인트,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판을 또 완전히 흔들고 있는 인물, 바로 3위를 자리하고 있는 19.6%, 97만 표를 얻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의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후보가 됩니다. 탑2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1, 2위만 11월 본선에 올라가죠. 이 시스템을 대입을 해보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11월 대진표가 정확하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류 엘리트 대 아웃사이더의 정면 승부, 힐튼 대 베세라 구도가 됩니다. 만약 현재 순위대로 개표가 마감이 된다면 11월 본선은 전통적인 여야 맞대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3위, 그러니까 3위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3위의 톰 스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20%의 민주당 표심은 같은 당인 베세라에게 흡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캘리포니아하고 LA하고 조금 그 3위가 가지고 있는 그 표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주지사 선거 안에서는 3위가 가지고 있었던 표가 그래도 민주당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25%에 20%를 더하니까 무려 45%.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티브 힐튼 28%, 그리고 4위인 공화당 최드 비앙코 11%를 합산하게 되면 공화당 진영의 39%, 그러니까 45%대 39%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베세라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바라게 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리고 1위인 스티브 힐튼 역시 4위 최드 비앙코의 보수 표심을 흡수를 해서 캘리포니아의 실정론을 무기로서 정권 심판의 화력을 극대화하게 되는 전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면서도 무난하게 가게 되는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생각을 해야만 되는 시점은 그 이유가 바로 우편 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가 무려 40%의 우편 투표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의 판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진풍경으로 치닫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는 민주당의 집안 싸움, 즉 베세라 대 스타이어 구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수가 바로 40%의 미개표 분량인 대부분의 우편 투표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선거 역사상 후반부 쪽으로 갈수록 우편 투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역전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고요. 만약에 이 숨은 40%의 표심이 두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로 간다면 현재 지금 28% 부근에 갇혀 있는 공화당 스티브 힐튼을 밀어내고 민주당 후보 2명이 1, 2위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본선 투표지에는 공화당 후보의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바이든 정부의 장관을 지냈었던 주류 기득권 하비에르 베세라, 그리고 자신의 부를 무기로 환경운동을 이끌어오고 있는 아웃사이더 스타이어가 캘리포니아의 패권을 두고 가을까지 처절한 내전을 벌이게 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40%의 공화당 표심이 이렇게 된다면 본선에서는 40%의 공화당 보수 표심, 앞서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 더했을 때 나오고 있었던 39%죠. 이 39%의 공화당 보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되는 기묘한 구도도 형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각 캠프의 물밑 계산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1위 힐튼의 경우는요. 보수 표심의 결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편 투표의 폭풍을 버텨내는 방어막을 쳐야 되고요. 여기에서의 방어막 결국 스티브 힐튼은 지금 28%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우편 투표가 나오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숫자 안에서 25.6% 물론 전체적인 넘버는 줄어들지라도 바텀 라인은 25.6%입니다. 이 바텀 라인만 지켜낸다면 1위를 가지고 가면서 본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스티브 힐튼 후보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5.6%. 그 수성을 해야만 되는 게 스티브 힐튼 후보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베세라와 3위인 스타이어의 경우는 이미 지금 어제 결과가 나오면서 사퇴를 선언한 케이리 포터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같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그 낙선표 또 남은 우편 투표를 자석처럼 빨아들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이 모든 40%가 거의 민주당 표가 되어야만 된다는 전제 조건은 사실 있는 거죠. 과연 캘리포니아의 이 후반부 우편 투표의 마법이 민주당 진영의 판정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폭스 방송인 출신인 스티브 힐튼이 보수의 굳건한 깃발을 지켜내면서 1위로서 11월 본선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걸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는 적어도 며칠, 수일은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공화당 주지사 개표 결과의 현황은 그래서 향후 며칠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숫자 안에서 스티브 힐튼 후보가 최후의 방어선 25.6% 이걸 지켜내느냐 그게 가장 큰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A 시장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 살펴봤고요. 시선을 이제 옮겨서 한인 우리 영킴 의원이 있게 되는 외나무다리 데스매치를 벌이고 있는 연방하원 40지구의 숨막히는 물밑 셈법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갈 격전지입니다. 영킴 의원이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제40지구입니다. 이곳은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격전지로 꼽히게 됐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게리맨더링 이 여파로 인해서 현직 공화당 의원 2명이 둥지를 잃으면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개표율 52%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스코어판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36.1% 기록하면서 4만 5천 표를 가져간 30년 관록의 공화당 거물 켄 칼버트 의원입니다. 이어서 영킴 의원이 21.5% 약 2만 7천 표 확보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2위 자리를 굳건히 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민주당의 에스터 긴 바렛 후보가 15.6% 막 1만 9천 표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킴 의원과 3위 후보의 격차가 6%포인트입니다. 표수로는 7,300여 표 차가 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그 절반 정도의 그 개표는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탑2 시스템을 이 삼각관계에 대입을 해보면 남아있는 11만 4천여 표의 우편 투표가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정확히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공화당 현직 의원 간의 피할 수 없는 내전, 즉 켄 칼버트 vs 영킴 대진표입니다. 만약 영킴 의원이 현재의 리드를 2위 수성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2위로 골인을 한다면 11월 본선 투표지에서는 공화당 현직 의원 2명의 이름만 올라가게 됩니다. 보수 진영의 두 거물이 가을까지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사상 초유의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흥미롭게도 본선의 캐스팅 보트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유권자들이 쥐게 됩니다. 과연 민주당의 표심이 이 두 공화당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표를 던질 것인가가 영킴 의원의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영킴 의원 캠프의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바로 막판 우편 투표의 반란입니다. 즉, 켄 칼버트 대 민주당 에스더 김바렛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듯이 후반부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이 우편 투표가 전통적으로 젊은 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낙선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표심까지 3위 에스더 김바렛 후보에게 몰표로 집중이 된다면 현재 2위를 지키고 있는 영킴 의원의 턱 밑까지 단숨에 차오르거나 역전하는 시나리오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킴 의원 캠프의 핵심 물밑 셈법은 명확합니다. 남아있는 약 40%의 우편 투표 집계 과정에서 3위 민주당 후보의 추격 흐름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2위 자리를 사수하는 방어막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영킴 의원이 이 잔인한 우편 투표의 파고를 무사히 넘기고 11월 본선 무대에서 사상 초유의 공화당 현직 간의 데스매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쏟아지는 우편 투표함의 문이 열릴 때마다 캘리포니아 40지구의 운명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승자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체 투표지에 한 40% 남아있는 이 표심이 한 장 한 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LA 또 캘리포니아 운명이 시시각각 요동칠게 될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가장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시간이 많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 접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향하게 될지, 그리고 11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될 최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 마지막 한 표가 집계되는 순간까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